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연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KBS는 이미 9월 4일, 7일 총파업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언론노조 MBC 본부도 어제 저녁 93.2% 찬성으로 총파업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KBS, MBC 양쪽이 다 총파업하는 거는요. 2012년 이후에 5년 만입니다. 과연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이들의 목표는 뭘까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김영국 본부장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국 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조원 가운데 93.2% 찬성. 이 정도면 이거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고 그동안 수많은 파업들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확인한 기록으로는 투표율도 역대 최고고 파업 투표로는 찬성률도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결된 건 그만큼 MBC 구성원들의 절박감이 좀 큰 거 아닌가, 이게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는 벌써 선언을 했어요. 9월 4일하고 7일에 총파업하겠다. MBC는 네. 언제로 파업 시점 보세요? 저희도 아마 4일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무기한으로 가는 겁니까? 예, 파업엔 기한 없습니다. 무기한으로. 그러면은 이게 정규 방송의 몇 %나 결방되는 걸까요?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아마 그 노동조합의 파업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파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그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파업을 앞두고 오히려 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파업을 앞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늘고 있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특히 예. 이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은 노조 가입하려면은 보직 버리고 가입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않아요? 버리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데. 거긴 가능하군요. 예, 그러나 더더군다나 김장겸 체제에서 보직 못하겠다고 던지고 예. 조합에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파업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김장겸 체제는 고립되고 붕괴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번 파업은 보통 방송사 파업에서 이 송출 필수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방송 자체를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인력을 남겨둔 신사협정 같은 게 있습니다. 노사 간에. 있죠. 예, 근데 이번 파업은 그런 예외 인력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MBC는 이미 폐허가 됐고요. 이 방송을 멈추고 그 폐허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좀 쌓아 올려야 된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필수 인력도 빼는군요. 그러니까 필수 인력이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 엔지니어라든지 아나운서 한두 명이라든지 남겨놓습니다. 놓고 파업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노조는 그것도 뺀다. 전혀 남기지 않고 가겠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파업을 하는 이유, 목적, 이 정도 성과는 얻어야 우리 파업 끝낼 수 있다.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공정방송입니다. 저희 파업의 목표를 물어보신다면 공정방송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건 그게 추상적인 목표고 구체적으로는 이 정도는 돼야 공정방송이다. 어떤 건가요?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저희가 2008년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사실 MBC는 10년 전, 20년 전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시겠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는 가장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송사였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권력을 고발했고 예. 또 약자와 연대해서 공감했고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 창의적인 오락 프로그램 많이 만들던 그런 방송사였습니다. 예.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었죠, 11번이. 예. 근데 2008년에 이런 게 이제 MBC를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영향력도 높고 권력도 잘 고발하는 이런 MBC가 굉장히 밉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예. 거의 점령작전처럼 좀 심하게 저희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을 짓밟았죠. 저희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9년간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방송사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진 거를 저희도 이제 간혹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 벌어진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어떤 게 제일? 물론 저희 구성원들 상당수가 해고되고 징계되고 쫓겨난 것도 물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보도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원구조 5보를 내고 그 현장에서 들어온 보고까지 묵살하고 정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MBC가. 더더군다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건 공영방송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의 참사에 가까운 방송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현장 제작자들, 기자들은 예. 다시 쫓겨나고 징계받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반복됐고. 저는 공영방송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MBC 내부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MBC 상황은 9년 내내 세월호 참사 같았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결국은 지금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거군요. 근데 지금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지금 사장이 결국 물러나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법으로 인정받은 임기가 있습니다. 네. MBC 김정경 사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사퇴를 요구하는 건 마치 홍위병을 연상케 한다. 나는 사퇴하는 일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장겸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인 지난 2월 28일에 취임한 사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도 3년이 남았죠. 2020년까지 임기입니다. 3년 남았군요. 예. 그런데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가 있는 임기를 정해둔 취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 예.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이 방송 현장 제작자들, 기자들, PD들이 프로그램을 소신 있게 잘 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우산 또는 방패가 돼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사장의 임기 보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기자, PD들이 제작자 율성 잘 지켜나가고 프로그램 잘 만들도록 지켜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장이라면 임기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김장겸 사장은 지난 2011년에 정치부장으로부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까지 수직 상승한 인물입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정확히 MBC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가장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장이 아무리 밉더라도 이번에 임기 보장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법으로 보장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마치 지난 정권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 내쫓았던 상황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 당시 KBS 정현주 사장 쫓겨났듯이. 네. 그래서 이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좀 끊기 위해서라도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대신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면 어떻겠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한테 마치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어도 임기는 보장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주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지 말고 감시하면서 임기 보장하라는 것과 같다? 예. 지난 몇 년간은 헌정 파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MBC에서. MBC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예, 그랬죠. 예. 사실은. 예. 예.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고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 역시 헌법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사리 휴지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비록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지만 불가피하게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탄핵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헌재가 소추하고. 예, 그것과 같은 상황이다. 예. 그런 말씀. 지금 이게 이번 정권의 뭐 방송 장악 음모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야당에게 되묻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되묻습니다. 지난 수년간 예. MBC에서 10명이 해고되고 200명의 방송 제작자들이 현업에서 쫓겨나고 예. 이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동안 즉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방송 장악하는 동안 그분들은 뭐 했습니까? 뭐 했냐. 예. 네. 예. 말할 방송 장악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그나저나 김영국 본부장님. 네. 기자시잖아요. 예. 그렇죠. MBC 기자가 무슨 부셨어요? 소속이? 주로 사회부 정치부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랬던 분이 지금 MBC 마이크 앞에 못 서고 CBS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이 신세가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기자시냐고 물었을 때 예. 제가 약간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반 벌써 6년째 지금 타이로 보도국을 떠나 있어서 이제는 누가 제 직업을 물어보면 기자라고 답하기가 참 민망해지더라고요. 저도. 5년이나 떠나 계셨어요? 예, 아마 MBC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100명 넘게 현업에서 지금 아직도 쫓겨나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제가 후배한테 그래서 이 상황을 CBS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예.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기분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MBC는 사실 방송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예. 오죽하면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였는데 MBC가 거의 모든 걸 걸었는데 선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참 이 상황이 참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지금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예. MBC의 기자들이 또는 PD들이 다른 매체와 계속 인터뷰를 해야만 하는 상황, MBC는 전혀 프로그램도 만들지 못하면서 예.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고 참담하고 지금 참 이제 웃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허탈한 웃음인가, 속상한 웃음인가, 기가 막힌 만에 웃음인가. 지금 전화 연결했습니다. MBC 소식 이번 주에 파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일인데 2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다음 주 이제 월요일 0시, 4일 0시에 네. 이제 파업이 예정돼 있죠. 그 전에 이번 주 화요일에 네네. 저희 총파업 찬반 투표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개표를 해서 예. 이번에 총파업 가결이 됐음을 확인했는데 네네. 압도적인 찬성률, 네네. 압도적인 투표율에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네네네. 저희 아마 노동조합 역사상 가장 높은 93.2%라는 네. 찬성률을 네. 보여줬고요. 네. 투표율 또한 96% 가깝게 나와서 네. 이번처럼 우리 전 조합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네. 반드시 경영진 퇴진시켜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또 폭발적이고 압도적인 열기였습니다. 네. 이제 파업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송출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저 파업에 참여한다. 이미 네. 이래서 손을 떼셨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은 MBC가 아예 방송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또는 우려, 기대? 네, 기대일 수도 있고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정말로 방송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기대도 있으시군요. 네. 사실 웃을 수는 없는데 이제 회사가 요즘 계속 지난주부터 연일 성명을 내면서 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책임하게 정파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예. 정파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이 개념상으로만 존재하지 저희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예전 파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이른바 송출 인력, 또 편성, 이런 필수 인력이라고 불렸던 최소한의 인력까지 다 이번에는 파업에 동참시킬 거거든요. 네. 전 조합원이 예외 없이 파업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사측도 역시 지금 이런 상황을 처음 맞아보는 거고,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당장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MBC가 멈추고 하진 않겠죠. 네. 기존에 미리 만들어놨던 제작물들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대체 편성물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극단적 사태까지는 예상이 안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정규 프로그램들이, 파업이 한 1, 2주 이상 장기화되면 정규 프로그램들이 불가피하게 결방을 하거나, 재방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네. 이게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게 대부분 저희 이번에 파업에 들어오는 조합원들이 방송 현업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김태호 PD 등등해서 기자, PD, 아나운서 등 수많은 분들이 방송을 직접 만들고 또 내보냈던 분들인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사실은. 예. 이거는 무책임한 게 아니고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라고 그렇죠. 이해해 주셔야 그렇게 됩니다. 되는 거죠. 예. 제가 아까 기대라고 말씀드린 건 MBC가 안 나서 너무 좋다 이런 기대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노조원들이 이번엔 똘똘 뭉쳤구나. 정말 제대로 파업하는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도 사실은 안동 MBC하고 라디오를 하나 하는데요. 이제 전화를 그러니까 매주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전화를
들었는데 이제 그 하시는 아나운서 분이 다음 주부터는 본인이 못한다,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저는 안 나오지만 뭐 계속 수고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제 기분에 이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도 이제 그 파업에 들어가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작 거부시네. 예, 저도 이제 안 하는 게, 왜냐면 이제 방송은 약속이니까 그동안 쭉 해왔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MBC 이제 미리 약속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MBC의 인터뷰 같은 것들을 계속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뭐 고정 출연자 있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작은 고정 출연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입장,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MBC에서 좀 부탁의 말씀, MBC 노조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건 어려운가요? 저희가 저 외부 출연진들께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강제는 안 하셔도. 가급적이면, 강제하려고 해도 뭐 안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총파업 불입 이후에는. 저희 노동조합의 파업 취지에 좀 동참해 주셔서. 출연이나 취재에 응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틀 전쯤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다른 정당과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또, 다른 정당은 대변인 논평이긴 했는데, 이번 파업이 현 정부와 결탁해서 모종의 방송 장악을, 꾸미는 음모다, 이런 논평 내지는 발언을 했어요. 이런 당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성명을 낼 텐데, 정치권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지금 김장겸 경영진이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는데, 저희 조합원들이 모두 파업에 나선 상황에서 저 김장겸 경영진은 일방적인 저는 방송에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취지의 어떤 취지에 응한다든지 출연한다든지 하는 거를 절대 금해달라고 좀 강력하게 정치권에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다른 출연진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여러 예능, 드라마, 편성, 라디오, 아나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제 참여하신다고 했고, 방송에서는, 언론에서는 김태우 PD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던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기로 된 거였어요?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 이번 주 초에 사실은 이제 라디오 PD 분들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제작 중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00여 명 정도 규모가 제작 중단에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라디오 PD들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제작 자율성 침해, 또 출연진 섭외, 간섭,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또 폭로를 해주셨고요. 김태우 PD가 또 저희가 이제 파업이 임박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관심이 많다. 술자리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대요. 지금. MBC의 뉴스나 다른 프로그램의 파행보다는 무한도전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파업 여부를 가늠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김태우 PD가 어떻게 되냐, 이번에 파업에 같이 하냐, 하면 언제부터 같이 하는 건지, 또 방송은 언제부터 안 나오는 건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인지 2달 전쯤에 사실은 저희 이제 전 부문 사원들 또 기수별로 릴레이 성명을 냈던 적이 있는데,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그때 예능 PD들도 이제 성명을 내셨습니다. 기명 성명을 했는데, 그때 김태호 PD도 그 이름을 올렸었죠. 당시에 예능 PD다운 톡톡 튀는 재밌는 문장으로 또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그때 요지가 우리가 그 시청자들을 웃기는 예능 PD들인데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웃기기가 힘들다 이런 맞아요. 그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화제가 좀 됐는데 그때 김태호 PD도 이제 이름을 올리셨고 그게 다시 주목을 받아서 아마 이번 주 또 화제가 잠깐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먼저 이제 뭘 오늘 여쭤볼까 했는데 특별근로감도 그 결과가 언제 나오고 어떻게 되나요? 글쎄, 조만간이라는 계속 곧 나온다, 이런. 호가 조만간. 얘기만 들려오는데, 아마도 김장겸 사장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지금 버티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제는 정말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이제 종합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을 놓고 따져보면 다음 네. 주 정도에는 아마 이제는 성취해야 될 시점이 됐으니까요. 네, 검찰에. 네. 그래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취를 해야 된다면 사전에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중에는 뭔가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국장님. 네. 그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그런데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 네. 제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가려내고 처벌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행해진 사례가 많지 않고요. 예. 여간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전에 뭐 준비랄지도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을 수 있고 네.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어떤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고 그래도 공영방송 MBC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고 당국이 네. 그래서 일선 고용지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네, 네. 거기다가 또 이 MBC 경영진이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네, 체증도 했었죠. 체증을 한다든지 관련 자료 제출을 안 낸다든지 제출을 안 한다든지 관련자들이 출석이나 이런 것들도 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김장겸 사장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였던 실무 라인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답변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 오해 아닌 오해일지 진짜 그럴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 걸렸던 기간보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볼 때는. 네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정권 교체기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또 노동부 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막바지에 이제 또 인선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아마 어수선한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PD님이 아주 천진난만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파업을 하면 뭘 하시는지 많은 조합원 분들께서 네. 어떻게 일상을 보내게 되시나요? 이제 굉장히 어찌됐던 남들이 보기에는 궁금하거든요. 파업하면 왜냐면 MBC는 이렇게 특히 안에서 이렇게 그 건물 안에서 뭔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생중계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파업에 돌입하면 이제 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미 제작 중단 들어오면서부터 하루 3차례 피켓팅 시위가 아침, 저녁, 점심, 퇴근 시간까지 해서 아침,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해서 있었고요. 네. 아마 거의 고정적으로 매일 집회가 한두 차례씩 있을 거고요. 내부에서, 회사에서. 네. 이제는 저희가 제작 거부와는 달리 출근의 의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간 거여서 외부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선전전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사실은 경영진 교체가 1차적인 목표지만 지난 거의 10년간 망가졌던 이 MBC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또 저희가 이 파업에 성공해서 다시 국민들께 돌아가면 어떤 방송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는 성격도 굉장히 강한 파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연구나 앞으로에 대한 준비 작업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진 않겠지만 겉으로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 노동자 집행부도 그렇고요. 일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조합원들도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아직도 사람들이 MBC, KBS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제 감정이 좋지 않고 뭔가 사과를 받고 싶다. KBS, MBC가 그동안 했던 그 방송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다. 이걸 갈라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 때문에 벌어졌던 MBC의 어떤 파행 사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MBC라는 덩어리로만 생각하시는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KBS, MBC가 이제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더 많이 사과를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좀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면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좀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응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KBS, MBC 정상화하자라는 거 말하는 것과 이분들이 정말 많이 물론 충분히 제가 보기에 많이 반성해 주셨지만은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KBS, MBC가 정상화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이런 희망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시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는데 네. 저희 사실 초반에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을 뵐 때 그간의 방송의 어떤 이 파행과 네네. 이런 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정중하게 사과드리는 뭐 그런 절차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 네. 말씀하신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내부에서의 뭐 경영진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처럼 비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MBC는 하나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네. 그래서 저희도 책임이 반드시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김인식 PD께서도 예. 저희 이제 조합을 요즘에 많이 다녀가시는데 뭐 네. 이런저런 출연 일로 네. 초반에는 반드시 국민들께 시청자들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다니십니다. 네. 전 조합원들 네. 만나시면.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출정식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뭔가 9월 4일 날 뭔가 할 것 같은데 저도 회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오전에 아마 저기 사업 로비에서 뭐 대규모로 출정식이 이제 전조합원 참여해서 네네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뭐 오후에도 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저 언론들 차원이나. 네네. 뭐 아직은 여기가 좀 구체적인 뭐 시간 장소 그렇구나. 계획이 나오진 않아서 네네. 네. 예. 말씀드리긴 이른 것 같고요. 네. 뭐 당연히 첫날에 걸맞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는 돼 있죠. 아, 예. 예, 그러면은 고영주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그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기사를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좀 총정리해서 그분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네, 이제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 박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네. 어제 이제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지난 네. 2013년 발언으로 기소가 됐죠. 뭐 여기서도 어제도 고 이사장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뭐 그래서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다는 계속 그 논리고요. 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제가 기소가 됐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런 말이었고. 또 기자들이 또 나올 때 물어봤나 봐요. 아직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당연히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네. 일관성 있게 네. 답변을 했고요. 참 이게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어떤 시류에 따라 바꾸기가 쉬운데 굉장히 그 소신과 일관성이 투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경의 경제까지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기자들이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MBC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 블랙리스트가 막 폭로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게 다 전부 조작된 내용들이고 지금 그러니까 노조가 폭로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조작된 내용들이고 범법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설사 뭐가 나와도 내가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자진 사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아무튼 그분의 발언은 MBC 파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존경을 표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걸 작성한 사람이 경영진이 아니라 기자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고영주 이사장이나 김장겸 사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조금 있을까요? 그때 폭로됐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게 김장겸 현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임한 직후예요. 예. 그랬고 그 작성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 카메라 기자는 제3노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른바 어용노조로 분류를 하는데 제3노조의 핵심 노조원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이 블랙리스트가 신빙성을 갖고 있는 건 여기에 나온 어떤 개인들에 대한 인물평과 그 등급 분류대로 지금 현재 인사평가, 또 인사 배치, 그다음에 각종 특혜 제공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어떤 한 개인이 뭐 장난으로 그냥 사적인 뭐 흥미로 이거를 작성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이 작성한 기자의 연조,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어느 정도의 연배가 된 기자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여기에 나온 그 각자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인물평을 보면 네. 굉장히 그 30년 넘은 고참 기자들부터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어린 상대적으로 젊은 연조의 이 기자가 혼자 이것을 작성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죠. 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하고 했던 흔적이 역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 주체는 이제 그렇게 뭐 알 수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보도국 간부진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검찰이 수사 진행될 테니까 그 추이를 또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블랙리스트가 폭로된 직후에 이 작성 기자와 절친한 영상 기자 쪽의 간부가 갑자기 자기의 그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를 바꾸고 뭐 이런 증거 인멸의 정황 등이 조금 제보가 됐었어요. 저희가 이거를 뭐 이것만 갖고 공론화시키기가 어려워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런 걸 보면 저 스스로 이런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과 자유롭지 않다 이런 것에서 그런 정황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방송의 날 행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돌마고 붉은 파티를 그 63빌딩 앞에서 하는데 보니까 이제 속속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부터 이제 불참이라고 하셨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이제 안 오시는 걸로 이제 됐나 봐요. 그리고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태호 PD가 상을 받는데 불참하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던데 이건 맞나요? 일단 뭐 그 제작 일정 때문에 아마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혹시 수상을 거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오인하는 기사도 있었고 뭐 내부의 분위기 있었는데 일단 김태호 PD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좀 선을 그었고요. 그거 뭐, 아니고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는 사실 야당에게 되묻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되묻습니다. 지난 수년간 MBC에서 10명이 해고되고 200명의 방송 제작자들이 현업에서 쫓겨나고 이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동안 즉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방송 장악하는 동안 그분들은 뭐 했습니까? 뭐 했냐. 말할 방송 장악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그나저나 김영국 본부장님. 기자시잖아요. 그렇죠. MBC 기자가 무슨 부셨어요? 소속이? 주로 사회부 정치부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랬던 분이 지금 MBC 마이크 앞에 못 서고 CBS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이 신세가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기자시냐고 물었을 때 제가 약간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반 벌써 6년째 지금 타이로 보도국을 떠나 있어서 이젠 누가 제 직업을 물어보면 기자라고 답하기가 참 민망해지더라고요. 저도. 5년이나 떠나 계셨어요? 아마 MBC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100명 넘게 현업에서 지금 아직도 쫓겨나 있으니까요. 그래요. 제가 후배한테 그래서 이 상황을 CBS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기분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MBC는 사실 방송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오죽하면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였는데 MBC가 거의 모든 걸 걸었는데 선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참 이 상황이 참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지금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뭐 MBC의 기자들이 또는 PD들이 다른 매체와 계속 인터뷰를 해야만 하는 상황. MBC는 전혀 프로그램도 만들지 못하면서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고 참담하고 지금 참 이제 웃으면서도 김장겸 체제는 고립되고 붕괴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보통 방송사 파업에서 이 송출 필수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방송 자체를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인력을 남겨둔 심사협정 같은 게 있습니다. 노사 간에. 있죠. 예, 근데 이번 파업은 그런 예외 인력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MBC는 이미 폐허가 됐고요. 이 방송을 멈추고 그 폐허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좀 쌓아 올려야 된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필수 인력도 빼는군요. 그러니까 필수 인력이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 엔지니어라든지 아나운서 한두 명이라든지 남겨놓습니다. 놓고 파업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노조는 그것도 뺀다. 전혀 남기지 않고 가겠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파업을 하는 이유, 목적, 이 정도 성과는 얻어야 우리 파업 끝낼 수 있다.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공정방송입니다. 저희 파업의 목표를 물어보신다면 공정방송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건 그게 추상적인 목표고 구체적으로는 이 정도는 돼야 공정방송이다. 어떤 건가요?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저희가 2008년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사실 MBC는 10년 전, 20년 전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시겠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는 가장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송사였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권력을 고발했고 또 약자와 연대해서 공감했고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 창의적인 오락 프로그램 많이 만들던 그런 방송사였습니다. 예,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었죠, 11번이. 예. 근데 2008년에 이런 게 이제 MBC를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영향력도 높고 권력도 잘 고발하는 이런 MBC가 굉장히 밉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거의 점령작전처럼 좀 심하게 저희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을 짓밟았죠. 저희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9년간 정말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연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KBS는 이미 9월 4일, 7일 총파업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언론노조 MBC 본부도 어제 저녁 93.2% 찬성으로 총파업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KBS, MBC 양쪽이 다 총파업하는 거는요. 2012년 이후에 5년 만입니다. 과연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이들의 목표는 뭘까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김영국 본부장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국 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조원 가운데 93.2% 찬성. 이 정도면 이거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고 그동안 수많은 파업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기록으로는 투표율도 역대 최고고 파업 투표로는 찬성률도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결된 건 그만큼 MBC 구성원들의 절박감이 좀 큰 거 아닌가, 이게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는 벌써 선언을 했어요. 9월 4일하고 7일에 총파업하겠다. MBC는 언제로 파업 시점 보세요? 저희도 아마 4일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무기한으로 가는 겁니까? 예, 파업엔 기한 없습니다. 무기한으로. 그러면은 이게 정규 방송의 몇 %나 결방되는 걸까요?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아마 노동조합의 파업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파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파업을 앞두고 오히려 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파업을 앞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늘고 있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특히 이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은 노조 가입하려면은 보직 버리고 가입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않아요? 버리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데. 거긴 가능하군요. 예, 그러나 더더군다나 김장겸 체제에서 보직 못하겠다고 던지고 조합에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방송사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진 거를 저희도 이제 간혹 듣긴 들었는데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이 벌어진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어떤 게 제일? 물론 저희 구성원들 상당수가 해고되고 징계되고 쫓겨난 것도 물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보도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현장에서 들어온 보고까지 묵살하고 정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MBC가. 더더군다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건 공영방송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의 참사에 가까운 방송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현장 제작자들, 기자들은
다시 쫓겨나고 징계받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반복됐고 저는 공영방송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MBC 내부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MBC 상황은 9년 내내 세월호 참사 같았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결국은 지금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거군요. 근데 지금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지금 사장이 결국 물러나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법으로 인정받은 임기가 있습니다. 네. MBC 김정경 사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사퇴를 요구하는 건 마치 홍위병을 연상케 한다. 나는 사퇴하는 일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장겸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인 지난 2월 28일에 취임한 사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도 3년이 남았죠. 2020년까지 임기입니다. 3년 남았군요. 예. 그런데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정해둔 취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이 방송 현장 제작자들, 기자들, PD들이 프로그램을 소신 있게 잘 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우산 또는 방패가 돼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장의 임기 보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기자, PD들이 제작자 율성 잘 지켜나가고 프로그램 잘 만들도록 지켜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장이라면 임기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김장겸 사장은 지난 2011년에 정치부장으로부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까지 수직 상승한 인물입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정확히 MBC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가장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장이 아무리 밉더라도 이번에 임기 보장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법으로 보장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마치 지난 정권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 내쫓았던 상황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 당시 KBS 정현주 사장 쫓겨났듯이. 네. 그래서 이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좀 끊기 위해서라도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대신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면 어떻겠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한테 마치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어도 임기는 보장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주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지 말고 감시하면서 임기 보장하라는 것과 같다? 예. 지난 몇 년간은 헌정 파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MBC에서. MBC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죠. 사실은. 예.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고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 역시 헌법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사리 휴지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비록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지만 불가피하게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탄핵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헌재가 소추하고. 예, 그것과 같은 상황이다. 예. 그런 말씀. 지금 이게 이번 정권의 뭐 방송 장악 음모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